재미가 없어요 아무래도.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저는 여성으로 빠졌지. 쉽게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은 여자도 진득히 못 만나는 그런 쪽. 네, 그렇죠. 여성 예를 중독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최욱 씨 맞춤형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평소에 도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너무 멀죠. 굉장히 먼 우리 최욱 씨. 네. 하지만 그 안에 숨겨 있는 도박 본능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 저의 유일한 도박은 앨범을 냈던 것. 그것이 유일한 도박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도박이었죠. 네. 물론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군인들도 그렇게 도박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학생들 위험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 그래서 그 문제까지, 그 걱정까지 우리 서울시가 또 덜어준다고 해서 오늘 야, 이거 덜어줄 수 있을까? 덜어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내기 한번 해볼래요? 이런 게 이제 도박인 거죠. 자, 그 세 분 모시고 서울시의 도박 걱정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먼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찬모 전문가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활지원과의 김세원 주무관님, 또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양승윤 사업기반 팀장님까지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은 도박 경험이 있습니까? 최욱 씨가 했던 만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죠. 아마 최욱 씨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나를 안고 가요? 뭐 해보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카드도 해봤고 경마도 해봤고 뭐 직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볼 건 다 해봤죠. 해봤군요. 네. 할 때마다 즐겁다라는 느낌도 들었었죠. 물론입니다. 도박이 재밌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도박 경험이 다수 있으시고. 네. 자, 김세원 주무관님. 저는 뭐 도박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친구랑 내기 해봤어요? 내기는 뭐 내기를 도박으로 해드릴까요? 그럼요. 뭐 내기는 뭐 많이 하죠. 줘봐. 돈 내기면 도박이지 뭐. 그럼요. 내기 도박이죠. 3만 원 뭐 내기 5만 원 내기 많이 해요. 이분은 판돈이 크네 생각보다. 네. 양승윤 팀장님. 네, 저도 사실은 도박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거 있으면 뭐 사다리 타기. 도박이죠.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외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도박이랑 도박 아닌 걸 구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과천 경마장에서 내가 한 5천 원 들고 와서 경마 5번 했어요. 네. 도박 아니잖아요. 일단 뭐 제가 직원이니까 말씀드리고요. 네, 상담감님. 도박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도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럼 과천 경마장도 도박에 성립되네요. 네, 맞습니다. 경마가 이제 저희가 나라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산업에 들어가니까요. 네. 이건 이제 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정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은 도박인데 나라가 허락한 도박이다 이거는. 네, 뭐 비공식적으로 하면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렇게 정도로 뭐. 그럼 예를 들어 인형 뽑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인형 뽑기도 뭐 실제 그 행위 자체는 도박이 아닐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저희 센터에도 인형 뽑기로 중독돼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건이 단돈 1,000원이 아니라 뭐 몇십만 원씩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정한 이제 도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걸려 있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좀 도박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좀 될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네. 그런 거 다 도박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사용될 이 도박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될 겁니까 오늘? 도박은 일단 공식적인 의미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거는 행위는 다 도박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역시도 도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차이는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 도박이 7개가 있거든요. 그걸 네. 제외하고는 다 불법 도박이라고. 7개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복권, 카지노, 소싸움 이렇게 7개. 국가에서 인정하는 네, 합법 사행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박에 대한 폐해는 결국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도박 실태는 어떤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요거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는 도박 중독 유병률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중독에 걸렸느냐. 중독. 네, 이렇게 중독은 어떤 기준입니까? 중독은 이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시간과 돈이 도박에 조절이 안 되는 걸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이제 선별하는 또 이제 척도가 있어요. 이제 두 분도 나중에 한번 해보실 건데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5천만 원씩 하지만 나는 별로 이렇게 뭐 일상생활 큰 지장 없고 내 집에 돈이 워낙 많으면 그건 뭐 괜찮은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예를 들면 뭐 돈이 네. 뭐 1,000억 자산가인데 뭐 네. 500만 원을 한다. 네. 이분에게는 뭐 이거는 사교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만 좀 해요. 그런 부분은 네, 조심스러운 네, 아주 그 입장입니다. 벼슬 다셨나 보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년에 조사한 거는 전국은 6.4% 학생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 7명은 네, 그렇습니다. 이 도박에 빠져 있다고요? 도박 중독자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그래요? 서울은 같은 경우는 4.7%고요. 이제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은 5.3,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높습니다. 6.6. 네. 그래서 서울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뭐 아마 이제 사람들이 설문할 때 좀 덜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유병률 자체를 보시면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 1년에 도박으로 잃는 돈이 약 18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잃는 돈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박으로 해서 손실 보는 금액이 합법 사행 사는 것 같은 경우 한 9조 6천억.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도박은 요건 이제 추정인데 약 네. 8조 3천억. 우와. 그래서 이제 한 1년에 18조 정도를 잃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또 어마어마하네. 따갔겠지 그 돈을. 근데 그 한두 사람이 따가는 거잖아. 따가는 거는 잃는 사람은 많지만. 꼭 뭐 그럴까? 따는 거는 이제 국가하고요. 그러니까요. 불법 사이트 정도가 따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 1대1로 해가지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면 한 사람이 다수를 상대로 먹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니까 네. 18조라는 돈은 아마 뭐 얼마나 큰 돈인지 대략 와, 엄청나네요. 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요새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도박이 이제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사다리, 달팽이 이런 도박을 달팽이 많이 뭐죠? 합니다. 달팽이는 이제 경마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달팽이가 3마리 있습니다. 실제 달팽이입니까? 얘네가 예쁘게 캐릭터를 만든 달팽이가 있거든요. 아, 네. 3마리가 내 임드라는 달팽이가 경주하면 어떤 달팽이가 1등을 할지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달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한가 보군요. 네, 뭐 달팽이 아마 거기 유튜브에 달팽이 쳐보시면 아마 쉽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마는 말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애들은 복잡한 그렇게 거 싫어해.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딱 해서 야. 고르는 요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사다리는 셋도 싫다.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둘 가는 중에 거예요. 하나로. 꼴이냐 짝이냐 이렇게 하는 게 요새 도박의 실태. 오늘 도박 소기 코너입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센터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소개도 좀. 야, 근데 왜 달팽이로 했을까?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너무? 아닙니다. 그거 금방 끝나고요. 달팽이가 그렇게 빨라요? 아니 천천히 가는데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짧게 네, 하는구나.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로 귀여워요? 만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왜 거예요. 자꾸 권하세요? 그 이상하신 분이네. 우리를 중독시킨 다음에 자기가 상담해 주려고. 근데 그 달팽이나 뭐 이런 거 하려면 돈을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뭐 돈을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를 거기다 뭐 이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시작은 이제 용돈부터 하겠지. 하고요. 네. 그 다음 용돈 다 잃으면 범죄로 가지. 일단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책이 뭐 학원비. 책을 사야 한다. 학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고 그 3단계는 이제 돈을 친구들한테 빌리기 시작합니다. 빌려 처음에는. 네, 막 빌리다가 그게 조금 더 가면 요새는 SNS에서 급전 합체에 아이고, 빌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는 10만 거다. 원 빌리면 뭐 15만 원 나중에 며칠 있다 주고. 그 더 단계를 가면 이제 요새 많이 보는 중고나라 사기. 아이들이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범죄겠죠. 범죄긴 한데 이제 뭐 네. 중고나라 사기 요 전 단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만 말 시키시니까 다른 분한테 말 시켜주시면 돼.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달팽이
뭐 사다리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네, 그렇죠. 어차피 도박이라는 자체가 네. 뭐 제로섬이 이제 우리가 100을 넣으면 100이 환급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도박의 환급률은 아무리 높아야 95%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100원 넣어서 95원 돌아오면 네.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 결국은 반복되면 0이 0이 되는 거지. 네. 자주 하고 많이 하다 그렇죠. 보면 결국은 잃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은 다 잃는 게 네, 무조건 현실입니다. 잃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네. 100% 잃는다로 정리합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생들한테까지도 이게 침투가 되고 있다는 건데 말이죠. 그 도박 중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망가지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일단은 지금 작년에 2019년 7개 지역자활센터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도박의 중독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499명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66명이 좀 중독이 된 걸로 보니까 한 13.2% 정도 지금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중독이 좀 되어 있으면 이분 생계급여 같은 부분들도 이제 그분 다 탕진을 하게 되고 네. 그분 자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사례 같은 것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사례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탕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빚도 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 회생 파산이나 이런 신청도 하게 되고 그럼 동주민센터 지원 뭐 주무관분들과 같이 상담을 해서 뭐 파산 신청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서울형 긴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 데이터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누가 안 나선다 싶으면 나서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나서고 저희가 자살하는 사례는 실제로 많긴 한데 아직까지 저희가 데이터로 그 딱 통계는 정리되지는 없군요. 못했습니다. 혹시 그 도박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요건 아주 우문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취약해요. 맞죠? 뭐 의문은 아닌 것 같고 아니야? 실제로 네, 도박에 취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아, 기질이 있어요? 네. 승부욕이 좀 강하다거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박을 가르쳐줘도 네. 도박에 아예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없으신 분 내가 있는 그래 반면 내가. 에이, 형. 그러니까 나는 그 고스톱을 막 배워봤는데 못하겠고 일단 잘.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도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별로 안 해봤지만. 아니 예를 들어 달팽이를 합니다. 세 마리 띄어요. 내가 3번 달팽이에 5만 원 걸었어. 근데 15만 원 나한테 들어오는데 재미가 없다고 이게. 아, 그러니까 예전에 난 그 실제 경마를 해봤어요. 네. 과천에 가서. 네. 그럼 뭐 그냥 하루 그냥 재밌게 놀고 왔어. 근데 물론 중간에 한번 따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많지만 뭐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와 진짜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 미국에 잠깐 있을 때는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네. 라스베가스까지 갔는데 한 번 안 할 수는 없잖아. 네. 10만 원을 바꿨어. 그래서 한 블랙제인가를 했을 거예요. 아는 게임이 없어갖고. 네. 했는데 그래도 난 딜러랑 뭐를 이렇게 좀 한 1시간 놀려고 그랬더니 한 6분 만에 다 털렸어요. 10만 원을. 그러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그냥 손 털고 나왔죠. 그럼 따로 기질이 있다는 네,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기질 성격 검사라고 하는 TCI 검사가 있는데 네. 그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기질 중에 자극 추구라는 기질이 있거든요. 자극 추구. 네, 자극 추구 성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딱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를 추구하는 성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정영진 씨인데? 호기심 많고 그게 저는 여성으로 빠졌지. 도박 쪽에는 흥미를 네, 못 그렇죠. 아, 여성 예를 중독자입니다. 여성 중독자. 예를 들면 여성으로 가느냐 그게 네. 도박으로 가느냐 맞아, 다른 맞아. 걸로 가느냐 아. 근데 기질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좋아하고 충동적이신 분들이 네. 도박에 빠지기 굉장히 네, 아. 쉬운 유형이라고 볼 것 같고 그럼 기질적으로는 뭐 정영진 씨도 예외는 될 수 없네. 보니까. 여성 쪽에 나는 이제 완전히 빠진 거지. 네, 그래서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사견인데 쉽게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은 여자도 진득히 못 만나는 그런 조금 측면도 있습니다. 요건 사견입니까? 네, 사견입니다. 이건. 아, 이거 뭐 공기업과 관련 없는 거죠. 사견님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두 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도박에 빠지신 분이 뭐 자살 얘기했는데 네. 이제 저희 자활 사업 쪽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 도박 때문에. 그런 분들 이제 있으시고 음주나 뭐 정신질환 각종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도박에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되게 적응을 못 하시는 게 많은 돈을 만지셨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자활급여는 뭐 많아봐야 이제 열심히 일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에서 우습지.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아까 같은 그 달팽이나 사다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많은 돈을 못 하니까 그런 거들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힘드냐면 이분들은 이게 버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나 뭐 정신질환의 문제는 사실 행동이 드러나는데 몰래 하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참여자분들이랑 같이 일할 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고치기가 더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잘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신 이유가 이번에 서울광역자활센터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지역사활센터 대상으로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66명 13.2%가 지금 도박 중독의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있어서 올해 이제 2월 20일에 서울광역자활센터하고 도박문제관리센터하고 해서 협약을 진행했는데 이 협약의 주요 사업 내용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도박 중독을 의심이 되는 분들을 좀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그 게이트웨이 사업단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예방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지역자활센터의 사례 관리자라고 해서 복지사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또 하고 그런 분도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이제 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도 주는 그런 사례 관리자 예방 교육도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이 자활센터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윤 씨는 네. 알고 있습니까? 뭐 스스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 이런 네. 개념. 저는 여기 이제 행사를 좀 그래요?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자활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자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부분은 이제 국가가 나라가 이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분들 국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겠다라는 네. 부분인데 도와주기만 하면 사실 의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자활이라는 부분이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국가에서 도움도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제공도 하고요. 일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바리스타나 뭐 세탁이나 뭐 양곡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네. 그런 게 바로 자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30개 지역자활센터가 30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30개 지역자활센터하고 뭐 구청, 뭐 동주민센터 이렇게 협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욱 씨는 가서 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갔었죠. 그래요? 네. 딱 제가 이제 웃기려고 딱 섰는데 이미 이분들은 싫은 거야. 아무것도 싫구나. 너무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웃어. 그래서 힘들었겠네. 근데 그걸 또 해냈지 내가. 와. 사람들이 아주 막 배를 잡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체로 도박 중독에 빠진 아니죠. 이 자활센터라는 게 도박 중독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뭐 삶이 어려운 네, 삶이 어려운 분들을 이제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16%가 도박 중독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13.2%.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야. 도박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중독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협업을 해가지고 뭐 좋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뭐 실제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해결된 부분이라고 보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한 분께서 이렇게 나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분을 대상으로 이제 몇 번 해봤더니 이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도박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뭐 취미나 이런 거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바이올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이올린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해결이 좀 됐어요? 네, 뭐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나요, 해결이? 뭐 네. 죄송한데 바이올린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기타 동아리거든요. 기타. 고고싱이라고 저희 기타 동아리인데 음. 거기에 꾸준히 참석하셔서 네. 뭐 정확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꽤 만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또 그러다 기타 연주 내기 뭐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네, 저희가 그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있나 보군요.
이제 저희가 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이제 기타 동아리는 고고싱, 네. 뭐 예를 들면 합창 동아리는 고고송, 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그다음에 탁구 동아리 여러 개 이제 여가 활동 동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상담 잘 받으시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시면 그런 여가 활동 동아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연계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효과 있다고 봅니까? 뭐 여가 활동은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도박성이 더 나는군요. 그렇죠. 네. 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런 여가 활동은 이제 작년 같은 건 문화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러 개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 여가 활동을 지금 파일럿으로 이제 테스트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 더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딱 인터넷, 스마트폰, 특히 이제 접근성이 스마트폰이 좋아. 네, 맞아요. 옛날에 뭐 경마 같은 경우는 시간 공간이 제한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다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성인 인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통장하고 이메일 2개만 있으면 와.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요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청소년 성인들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 그 청소년들은 그 불법 사이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갑니까? SNS 가면 엄청 홍보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네. 눌러봐요? 뭐 그렇고 문자로 엄청 많이 옵니다. 뭐 무료머니 3만 원 하면 3만 원을 주네. 그래서 실제로 눌러요? 3만 원을 주거든요. 그걸로 이제 효과가 있나 보네. 나 네. 무조건 삭제라.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궁금해서 못 참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꼭 한번 들어가 그래요?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빠지는 과정이 그럼 맨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야, 이 3만 원만 쓰고 그렇죠. 나와야지 뭐 네. 이 생각이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경마 같은 경우도 가서 뭐 처음부터 베팅 크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뭐 1, 2만 원으로 즐겨야지 하다가 뭐 비슷한 패턴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 경마장 저도 갔었는데 네. 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뭐 겁났구나. 겁나죠. 왜냐하면 거기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 내 미래가 쫙 그려지는 거야. 막 소름 돋더라고. 또 말들이 워낙 또 치아도 고르고. 제가 좀 치아 패티시가 있어가지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잘 빠지는지 저를 좀 테스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매우 취약한 것 같다.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영원히 아마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거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네. 자가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거기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이건 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귀하는 도박에서 이뤄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있군요. 질문에 대해서 없다, 가끔, 때때로, 거의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내용으로 아주 체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0점부터 3점까지 9개 문항 27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점 이상이면 도박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까? 저희가 이제 3점부터 7점까지는 중위험으로 보고 있고요. 8점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거의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네. 질문입니다. 보니까. 도박 행위로 인한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잃은 돈을 다시 따기 위해서 다시 간 적이 있습니까? 이 대체로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좀 수준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는 게 도박이 정말 빠진 분들만 이거 좀 체크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박 문제를 선별하기 위한 선별 척도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도박에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문제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군요. 아닙니다. 이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요? 그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실제로 도박을 어느 정도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실제로 뭐 조금 하신 분들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척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건 다 0이야.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 1년간의 도박이 한 번도 안 했으면 그냥 0이야. 그럼 우리 뭐 학생들이나 혹시 시민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게 아주 그 작은 골이라도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 말씀씩 좀. 도박은 무조건 예방만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 분 지금 굉장히 나른하거든요. 세 분이 지금 이 죽기 살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에 좀 먹는 일들이에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방합니까? 이걸 치료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방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핵심 관계자니까 두 분 얘기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아, 내게 정답이니까. 아, 자, 그럼 밑반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세현 주무관님. 예, 도박이 빠지면 절대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이 빠지면 안 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28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그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아니 그렇게 그 자꾸 뭐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홍보가 아니라 예, 예. 그냥 우리 그 평범한 일반인들이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을. 네네. 그 사전에 안 빠져야 돼. 한 번 빠지면 끝이라니까요.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방법이요. 네. 없으면 빨리 없다고 해요. 네. 안 빠지길 바라겠습니다. 안 빠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활센터에 계시니까 뭔가 빠졌다고 오기를 바라시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가능하면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 딴 데서나 택길로 빠지지 않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만지시면서 뭐 섰다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도움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하나만한 얘기고요. 예, 예. 자, 양승윤 네, 팀장이니까 그나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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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어차피 자활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웃으시면 재미가 없었다는 뜻이신 거죠. 아니에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7개 센터를 했는데도 한 10몇 프로가 나왔는데 저희가 자활 참여하신 분이 9,000번에서 많으면 15,000분 정도까지 됩니다. 네. 서울 시민 내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도 그렇고 이제 복지사들이 이런 부분 참여자분들은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해서 계속 상담과 연계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하도록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령 그 중독자를 발견하면 그분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무조건 그렇게. 아, 무조건? 그럼요. 오, 100% 됩니까? 아니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이죠. 잘랑잘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 빠졌어요 지금. 옆에서 저만 보고 있습니다. 얘 큰일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뭐 자활센터 연락을 합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아니지, 자활센터에 가면 안 되지 나는. 도박문제관리센터로 가셔야 돼요. 이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보낼 수 있도록 도박문제관리센터 먼저. 네. 제가 이렇게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활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잘 안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그건 그런 아니고 대상으로 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우리 최욱 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밑반찬을 맛봤으니까 네. 핵심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반찬이 다 컴플레인 걸렸어요 지금. 네. 사회적으로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미래의 근간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청소년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도박 문제가 있는지 좀 한번 주의 있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요새 도박이 특히 사다리 달팽이라는 거는 같은 것들은 도박인지 모르게 교묘하게 이게 저항선을 낮춰놨구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예방교육하고 있는데 예방교육들을 많이 들으면서 일단은 이게 도박이고 그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독에 걸리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선제 예방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 또 번호가 공교롭게 요번에 질병관리본부랑 비슷한 1336번이거든요, 저희가. 거기 뭘 또 오버 탈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하루에 한 50통씩 잘못 거는 번호가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339를 눌러야 되는데 네. 이게 마음이 급하시니까 자꾸 1336을 누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트도 질병관리본부를 1336이라고 부라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좀 시대에 참 안 좋은 일의 편상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도박문제 전문 상담은 1336번이라는 건데 질병관리본부는 1339, 네. 도박문제 전문 상담은 1336 네. 이렇게 좀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령 오늘 하루 그냥 잠깐 뭐 강원랜드 놀다 와야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나는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강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도박하신 분들이 약간 좀 걱정을 이제 그 입장에 내가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센터 전화했다가 나 도박 걸리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건 잘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또 공공기관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1336 전화해 주시면 근데 한 50억씩 했어요 제가.
그게 신고 안 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신고하면 또 이게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담배 피지 못하게 담배 가게에다가 이제 뭐 질병 사진 같은 거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강원랜드 간판에 도박으로 망가진 사람들 전과 후로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아이디어. 오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는 네. 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더 얹습니까? 네. 여기서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 사이트 오면 여러분 도박은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욱 씨 아까 말해 게으르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더 낫지 않아? 나태하죠. 네, 나태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네, 장난스럽게 받아들일 일이 이거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아니 네. 선생님. 네네. 저 강원랜드 제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괜찮은 것 드는데. 같은데 제가 네. 뭐 강원랜드 쪽에 연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좀 이 연줄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해야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나쁘지 않은데 내가 볼 땐. 강원랜드 네. 간판 옆에 그렇지. 그리고 뭐 과천 경마장 옆에 그렇지. 이걸로 망가진 사람들. 그렇지. 전과 후로. 예. 아니 뭐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네, 뭐 두 분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니까요. 방송 자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세 분이 우리 서울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도박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세울 유.